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새로운 위기, 2차 무역전쟁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대상이 저는 유럽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판단은 좀 더 과감했습니다. 그 화살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다시 벌어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볼 만한 기업이 엔비디아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엔비디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까지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리얼미국 주식 속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입장할 수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협상 불이행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뭘 이행을 안 했나 보면 약속한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학생 비자 취소와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자 취소를 정치적 차별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 교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추가 대화를 계획 중입니다. 미국이 급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히토류가 중국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산처리를 하게 되는데 히토류를 사용할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강력한 산처리가 필요한데 그 산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폐기물이 나옵니다. 환경을 망가뜨리는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사실 하기 싫어하는 지금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석을 만들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핵심 소재들도 여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협상을 통해서 희토를 조달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수출을 안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좀 의문이죠, 그죠?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을 수출 허가를 늦추고 있어서 미국 기업과 백악 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더 큰 조치를 피하려면 즉각 행동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협박까지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직접 통화를 추진중이고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긴장 상황이 무역 협상이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의문이잖아요, 그죠? 의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은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장비 확보를 위해서 중국 제조 2025의 차세대 버전을 검토 중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을 최근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 중심 경제 요구와 대조적이며 중국의 소비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약 대략 40% 정도죠. 이게 GDP 기준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죠. 블룸버그는 중국이 AI, 딥법, 딥시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제조업 강화를 정책을 강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3월 열릴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며 정책명도 서구권을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미국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나오는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 속에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첨단 AI 칩 어센드 190C를 다음 달부터 대량 공급할 계획이며
일부 물량은 이미 공급 중입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의 H백과 비슷한 성능으로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구에서도 미국을 앞서며 최근 주요 반도체 논문 상위 10곳 중 9곳이 중국 기관이 차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화웨이의 AI 칩 양산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국이 AI를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뭐 했습니까? 반도체 장비 규제를 했죠. 중국의 반도체 수출 장비 수출하지 마. 라고 규제해버리고 계속해서 중국의 데이터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정보를 빼내갈 수 있을 만한 스파이 같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관세 협상하자고 해서 평화 협상했더니 막상 중국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수출 그 협상을 이행할 이유를 히토류 수출을 이행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무기를 쥐고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미국의 규제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갈등이 커질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를 히토류 수출을 안 하자 추가적으로 가했던 조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규제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규제도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국의 EDA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기술 공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치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주요 EDA 기업들은 특히 시놉스와 지금 현재 케이던스 등의 주가도 큰 폭으로 지금 현재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치는 미중 무역 협상 중 긴장을 고조를 유발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은 EDA 경쟁 업체들이 이를 틈타 타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까지 반도체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의 제재 기업이 지분을 가진 기업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려는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번 규정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우회로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허가를 풀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중국 히토류 통제를 무역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기술 수출 제한 조치가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미국이 끌려다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강력해지긴 강력해졌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점 뭐냐면 이 근본적인 이 대립의 이념이 서로 갈 길이 너무 달라서 아마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중국은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생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념이 워낙에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런 조치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만한 기업은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일 것으로 보이십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하지 못해서 계속 중국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국 상하이에 R&D 센터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로비 중이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중국 시장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센터를 강제로 나는 뭐 미국 정부가 어찌됐든 난 미국의 센터를 중국의 센터를 지을 거라고 하면 엔비디아에게도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꽤 높겠죠.
물론 뭐 다른 규제가 아닐 겁니다.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규제를 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센터는 중국 고객의 요구와 규제 준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딥러닝과 자율주행 분야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이전 등으로 인해 핵심 설계와 생산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는 수정 GPU 설계는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R&D 센터를 지어놓고 R&D 센터에서 중국인 채용하고 나면 사실 기술 유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이 빠져나가는 거 막을 수 없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겠죠. 그죠? 아마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상 이제 중국에 가면서 내 걸 팔아 사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여서 미국 정부 이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도 2분기 지금 현재 어닝 그 실적 발표에서 실적 예상치를 내놨는데 80억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손실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는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줄타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속에서 서로의 이념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지금 악재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당분간은 역시나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재성 뉴스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악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증시입니다. 역시 실시간 뉴스가 워낙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런 악재가 많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망하면서 분할 매도 전략이 가장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계속 설명드렸지만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조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6월 말에서 7월 달 되는 순간부터 조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지표 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수입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 때문이겠죠. 4월 미국의 수입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전월 대비 19.8% 급감하며 1992년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GDP가 2% 감소했으나 4월 수입 급감으로 2분기 GDP는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연준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소비재, 산업재,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보편적인 세금으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금 현재 물가 지표에서는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GDP도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파월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물가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원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낮아지는데 현재 GDP는 그래도 꽤나 이제 뭐 물론 무역 전쟁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경제는 탄탄하고 이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미국 연방준비원회의 반응이 중요해지겠죠. 이 상태가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안정이 지속된다면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되냐? 기존에는 6월 18일 날짜로 미국 연방준비원회 FOMC가 열려서 이때를 주목해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짜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새벽 2시 기준으로 해서 연설을 하니까 해당 내용에서 물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도 역시나 과도하게 상승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 지표들도 다 고용 보고서도 중요한데 최근엔 고용 보고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진 않아서 간단하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될 만한 이슈는 이제 고용 지표 나올 때죠. 뭐 물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업률 지표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실업률 지표 그리고 이 시간당 임금이 올랐는지 이 부분도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라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볍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이제 곧 공개가 됩니다.
6월 11일 수요일 날짜로 나오는데요. 이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나오는 제대로 된 물가 지표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CPI 지표입니다. CPI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가 PCE 지표에 비해서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항상 가장 신뢰 있는 것들 지표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개되는 물가 지표라서 항상 해당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해당 지표가 중요하니까 다다음 주에 있는 수요일에 있는 CPI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중요해 보여요. 다른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반도체 시장 체크해 봐야 돼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시장에 악재가 그래도 들이우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시고 가지고 계신 물량만큼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추가적인 눌림목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 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뉴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리얼 미국 주식 속보 텔레그램 확인하셔서 접속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항상 하트 버튼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꼭 눌러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